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연방하원 전체회의가 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공식화하는 안을 표결에 붙여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분과위원회별로 진행되어 온 탄핵 조사가 이제는 공식화되었고, 이제 공개 청문회라든가 텔레비전 중계라든가 이렇게 더 조사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어제 표결은 예상했던 대로 거의 각 당의 숫자대로 찬반 투표가 나왔습니다. 232대 196. 민주당 의원 2명, 공화당 지역에서 출마하는 의원을 빼고는 전원이 탄핵 조사에 찬성을 하는 표를 던졌고, 공화당은 전원이 탄핵 조사 반대의 표를 던졌습니다.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탄핵 조사의 절차상에 대한 새로운 일들이 있게 됩니다. 공개 청문회, 텔레비전 중계가 있게 되고, 공화당 측에서는 증인 소환권이라든가 반대 신문권 등을 갖게 됩니다. 이 민주당 측의 주장은 트럼프가 직권을 남용해서 위법을 저질렀고, 그러므로 권좌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 하는 주장이고, 그러나 공화당 쪽에서는 트럼프의 행위는 적법한 것이었고 민주당이 2020년 선거에서 이를 악용하기 위한 탄핵이다라는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어차피 민주당 측에서 상원 통과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탄핵 조사를 통해서 그의 추가 비리를 발견한다든가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표결 결과를 미뤄보면은 공화당 의회 그리고 공화당 지지 시민들의 의견은 앞으로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거의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있었던 하원 총회의 탄핵 조사안 그 표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양당의 주장은 무엇인지, 이번 탄핵의 성패 여부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총회 표결 결과가 231대 196, 거의 완전한 당파성 표결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 탄핵에 대한 의견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완전히 갈려있다 하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원의 첫 번째 트럼프 탄핵 조사에 대한 표결에서 일단 통과가 됐으니까 민주당 다수의 위력이 한번 과시가 됐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최소한 하원에서는 트럼프의 탄핵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이 표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지금까지 분과위원회별로 비공개됐던 조사가 이제 공개 조사로 돌아서게 되고, 따라서 민심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즉 내년 선거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리고 공화당 측이 이제 증인 소환권이라든가 반대 신문권이라든가 변호사 변호권이라든가 이런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권한을 갖게 됩니다. 어제 표결 직후에 화이트하우스 대변인은 혼란스러운 망상의 표시다, 대통령을 파괴시키려는 당파적인 시도다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The greatest witch hunt in American history 이라고 썼고, 그런가 하면 투표 전에 낸시 펠로시 의장은 탄핵은 엄숙한 것이고 왜 공화당이 이 진실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지 알 수 없다라고 개탄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은 진실에 대한 문제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공화당 쪽에서는 국민들에게 선택의 권리를 되돌려 줘야 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다음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거를 통해서 결정을 하자, 민주주의 절차를 해치지 말아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원 총회 탄핵 조사안 통과에서 나타난 일들을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공화당의 공격거리가 퇴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밀실조사다, 위법적인 조사다, 의원총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조사다 라고 공격을 했습니다마는, 하원이 어제 다수당인 민주당이 총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켰으니까 이제는 공격거리가 퇴색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공화당의 공격거리는 결코 퇴색하지 않았다는 점도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 총무인 케빈 맥카티는 어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선거에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하는 짓이다 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당파적인 이유로 불법적인 절차로 몰아내려는 위헌적인 태도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스윙 스테이트의 반론이 문제입니다. 뉴욕타임스 조사에 따르면 스윙 스테이트 6개 주의 여론이 탄핵을 지지하는 것이 높지가 않습니다. 네 번째, 공화당의 단합이 과시된 표결이었습니다. 전 의원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반대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위법 증거가 있든 말든 관계없이 나는 탄핵에 반대한다 하는 태도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탄핵은 완전한 일당 탄핵이다 라고 성격을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 탄핵의 절차를 보면은 첫째 하원에서 탄핵안을 과반수로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상원으로 가서 상원에서 조사를 하는데 대법원장이 주심이 돼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원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만이 탄핵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상원의원 3분의 2 찬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큰 소리를 치는 것이다 하는 설명도 있습니다. 이번 전국을 조금 더 큰 안목에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브룩스의 칼럼을 요약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주장은 민주당이 탄핵에서 국가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90%의 공화당계 시민들이 탄핵에 반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결코 탄핵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가장 중요한 지지층의 획득에 문제가 있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윙 스테이트를 얘기하는 것인데 애리조나, 플로리다,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이쪽에서 43%만이 탄핵에 찬성하라고 53%는 탄핵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심이 아무리 중요한 증거가 나타나더라도 변화될 가능성은 없다. 즉 하원이 너무 진을 빼도 소용이 없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루 스테이트에서는 탄핵을 해라 하고 진지하게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레드 스테이트에서는 거의 이것이 관심 밖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양극화가 심각하다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정치 문화 속에서는 탄핵은 누구라도 어렵다 하는 지역입니다. 국가 권력에 대한 냉소주의라든가 불신감이라든가 피로감이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시대에는 국가 권력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매우 강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속적인 끊임없는 정치적인 투쟁 속에서 탄핵이라는 것 자체가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가 유죄라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결코 낸시 펠로시나 엘리자베스 워런이나 버니 샌더스에게 권력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확실한 일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브룩스의 충고를 보면은 민주당이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를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트럼프 축출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이다. 고로 땡스기빙 데이를 전후해서 데드라인을 잡고 하원에서 탄핵안을 빨리 통과를 시키고 상원에서 빨리 손을 들어버리고 그리고 내년도 선거 전에 더 열심을 해라. 그런 충고입니다. 그는 지금 핵심 문제는 이 사회 엘리트들의 게으름, 네글리전스이고 그 다음에 미국 국력의 쇠퇴 현상 이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탄핵 문제를 가능한 대로 종결을 짓고 It's time to move on. 다음 단계로 빨리 이동해라 라는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칼럼 제목은 Impeach Trump, then move 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사해설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월 1일 금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하원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유크레인 스캔들에 대한 탄핵 조사의 절차를 공식화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조사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공개 청문회 개최와 증인의 증언 공개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탄핵안 초안 작성을 위한 계략적인 절차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하원은 어제 오전 결의안 표결에서 찬성 232, 반대 196표로 결의안을 승인했습니다. 민주당은 결의안 통과를 토대로 탄핵 조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공세를 더 강화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이 자신의 탄핵 조사 공식화 결의안을 가결한 데 대해 미국 역사상 최악의 마녀 사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은 토머스 제퍼슨 전 대통령이 딸 마사에게 보낸 편지를 인용해 응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뉴욕 시민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 소유 마르로고 리조트가 있는 플로리다 팜비치로 주소를 이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나와 내 가족은 플로리다 팜비치를 영구 거주지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83년부터 뉴욕 맨해튼에 적을 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뉴욕과 뉴욕 시민들을 아끼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도 불행히도 수백만 달러를 이 도시에 지불하고 매년 주세와 지방세를 내는데도 이 지역 정치 지도자들에게 매우 나쁜 대우를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나다의 오일샌드 유전 지역에서부터 미국 내 7개주를 거쳐 원유를 수송하는 미국 최대 석유관인 키스톤 석유관에서 최근 약 38만 3천 갤런의 석유가 유출돼 주정부가 비상 긴급 폐쇄와 함께 유출구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C 에너지사 소유의 키스톤 석유관은 유출 사실이 발견된 직후인 지난달 26일부터 직원들이 급하게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노스다코타주 수질관리국장은 이곳들은 계속 폐쇄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때 아닌 폭설로 시카고가 하루 만에 가을에서 겨울로 들어섰습니다. 어제 내린 폭설은 락워드 지역에 5.3인치를 기록하면서 할로윈데이 적설량 기록을 세웠습니다. 어제 종일 내린 눈으로 오히려 등 공항에 약 1000여 대의 항공기가 취소 또는 연발착을 했는데 기온도 떨어져 이번 주말 동안 기온이 평균 기온보다 추울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시카고 교사 노조가 어제 시 측과 노사협정에 잠정 합의하고 파업을 중지했습니다. 이로써 오늘 30만 명의 학생들이 휴교 12일 만에 교실에 돌아갑니다. 이번 파업은 1989년 이후 최장기 파업이었는데 교사 측은 16%의 임금 인상과 과밀 수업 해소 보장, 간호사 등 인력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할로윈데이 캔디 수집에 나섰던 7살 소녀가 어제 거리에서 유탄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리틀빌리지 지역에서 할로윈 행사에 나섰던 이 소녀는 가족들과 함께 길거리에 서 있었는데 곁에서 발사된 총알을 목에 맞고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옆에 있던 31살 남성을 겨냥했었는데 그도 총상을 입었습니다. 서머타임이 오는 3일 주일 새벽 2시를 기해 해제됩니다. 서머타임 해제에 따라 새벽 2시가 새벽 1시로 조정됩니다. 시카고와 한국과의 시차는 14시간에서 15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에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오드로 흐려지겠고 밤 한때 약한 눈이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41도, 밤 최저 31도. 내일 토요일 대체로 흐리겠으나 일부 맑은 지역 있겠고 낮 최고 36도, 밤 최저 29도. 주일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45도, 밤 최저 36도. 다음 주 월요일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43도, 밤 최저 32도입니다.